안녕하세요. 저 분당 서울대병원의 저는 유수영인데요. 제가 소속한 부서는 저는 헬스케어 ICT 연구소에 있고, 사실 오늘 이게 데이터 같이 준비한 저희 이제 임상 교수님께서 오늘 시간이 조금 어려우셔가지고 제가 그 데이터 준비를 같이 그동안 해왔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주제로 사실 잡은 거는 NICU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오는 이제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저희가 정한 크리티컬한 좀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크리티컬한 이벤트가 발생하기 12시간 전에 이런 이벤트가 발생할지 안 할지 이런 걸 예측하는 걸 주제로 삼았습니다. 저희가 NICU에 입원하는 환자들 중에서 사실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환자들은 저체중의 좀 미숙아 환자들이 뭔가 감염에도 되게 상당히 취약하고 사망률도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상군으로 잡은 환자는 보시면은 출생 체중이 1,500g 미만의 저체중 아이고, 또 제테주스가 32주 미만이 이제 아이들이 되게 미숙아 아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환자들 대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체 신호나 아니면은 이제 뭐 진단명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이벤트가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할지를 예측하는 걸로 이제 잡았습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사실 잡은 이유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이제 요즘에 최근에는 사실 산모의 나이도 좀 많이 고령화되고 이제 환경적인 여러 요인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숙아 출생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사실 자료이긴 하지만 예전부터 계속 미숙아 출생 비율이 뭐 유지되거나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는 약간 이런 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제 왼쪽에 저희가 그래프는 이제 저체중 아이고, 이제 오른쪽은 좀 이제 미숙아 출생아가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보실 수 있고, 또 그에 따라서 특히 이제 저체중의 이제 미숙아 아이들은 이제 사망률이 높은 걸로 이렇게 그래프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사망의 이제 원인 중에서 보면은 이런 아이들은 사실 저체중이나 좀 미숙아 아이들은 워낙에 감염에 취약하다 보니까 괴사성 장염이라던가 폐혈증 같은 이런 이벤트가 많이 발생하는 걸 보실 수 있고, 각 연도별로 이게 계속 뭐 이렇게 줄어들거나 이렇게 되지가 않고 계속 유지가 좀 되는 이런 현상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하고도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저체중이나 이제 미숙아 아이들이 이제 빨간색에 있는 영역에 해당하는 아이들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사망률이 되게 좀 높은 걸로 다른, 그러니까 뭐 몸무게가 조금 더 많이 나가던거나 아니면은 임신 기간을 다 채우고 이제 태어난 아이들보다 좀 사망이 높은 걸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사실 집중 이제 관리가 사실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료 현장에서는 사실 NICU에 있는 이제 의료진의 인력이 또 부족하다거나 어떤 이제 그런 이제 현장에서 사실 이런 아이들에 대한 뭔가 이벤트를 좀 예측을 빨리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미리 좀 인터벤션을 주고 이제 아이들에게 애들이 좀 건강한 상태로 태어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줄 수가 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를 받게 됐고, 사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생아 아이는 저희가 생체 신호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혈압이나 이런 생체 신호만 가지고 뭔가 정상이라는 이런 범위를 좀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왼쪽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거는 아이들이 보면은 이제 그 태어난 이제 체중대별로 혈압도 저희가 보면은 세 가지 지금 혈압이 나와 있는데, 이제 수축기 혈압과 이제 이완기 혈압, 가운데는 이제 평균 혈압의 수치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조금 더 그래도 몸무게가 어느 정도 좀 갖고 태어난 아이들은 이렇게 그 평균 뭔가 혈압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좀 일정하게 좀 저희가 고정 정상 뭐 혈압이나 이런 거 잡을 수 있는데, 그렇지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신생아들이나 아니면 또 저체중 애들 같은 경우에는 혈압 데이터가 많이 발산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상이라는 뭔가 이런 거를 정의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태어나서 계속 이제 NICU에서 입실한 동안에 이 생체 신호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사실 이제 트렌드를 보고서 이 아이가 좀 뭔가 이벤트가 나중에 좋아질지 나빠질지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예측을 해야 되고, 뭔가 특정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뭐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런 것들을 정의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이제 NICU에서 생체 신호 데이터를 다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유념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NICU에서 생체 신호 데이터 이용한 연구들은 뭐 존스 홉킨스나 아니면은 뭐 하트레이트 데이터를 이용한 뭔가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했지만, 아직 사실 많은 좀 연구가 필요하고, 하트레이트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생체 신호의 좀 조합을 이용을 해서 이 아이의 사실 이제 생체 신호의 변화나 이런 트렌드를 좀 분석을 해서 미래에 좀 이벤트를 예측을 해야 되는 그런 저희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챌린지를 위해서 좀 만든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저희 이제 NICU 환자들 중에서 저희가 네 가지의 좀 이벤트를 중요한 핵심 이벤트로 저희가 레이블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혈압이나 폐혈증, 괴사성 장염, 사망 이게 다 뭐 감염하고 좀 관련돼 있는 이벤트인데 저희가 저혈압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 예를 들어서 평균 혈압이 뭐 30 미만이거나 이완계 혈압이 뭐 20 미만인 요러면서 저희가 관련돼 있는 어떤 약물이 투약이 됐거나 또 폐혈증이나 괴사성 장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항생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어떤 영상 판도 결과에서 이런 뭐 감염이 있었다라는 거가 이제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 그 케이스를 저희가 다 좀 이제 수기로 레이블링 의료진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벤트 시점에 대한 게 다 명확히 정의가 되어 좀 있습니다. 사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망해서 이제 퇴원한 그 시점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사망 원내 보통 NICU는 보통 원내 사망이 또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망 이벤트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이벤트에 대해서 저희 병원에서는 데이터는 각각 이제 뭐 이벤트별로 레이블링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될 때는 저희가 요 네 개의 이벤트를 그냥 합쳐서 이벤트가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만 결정이 저희가 되어 있고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다라는 거를 예측하는 건 아니고 요 네 가지의 모든 이벤트를 저희가 다 좀 합해서 이벤트가 발생할지 안 할지를 예측하는 그런 문제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측 모델에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현장 임상에 사실 적용하고자 싶은 이제 예측 모델은 NICU에 환자가 입실을 한 이후에 이제 12시간 이제 이후부터 매 1시간 단위로 향후에 이 아이가 미래 12시간 이내에 뭔가 이벤트가 발생할지 안 할지를 예측하는 걸로 매 시간마다 좀 예측을 해서 그 결과를 저희가 나중에 뭐 취합을 해가지고 얼마나 성능이 좀 좋은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뒤에 저희가 기술적인 내용들을 조금 뒤에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임상적인 관련해서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먼저 받고 저희가 데이터 셋이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좀 이제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 데이터 셋에서 타임시별 데이터인데 그 네 개의 그 레이블링이 각각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고 치면은 그래서 sepsis라든가 의사소통 장애물 한번 이벤트가 생기는 그 이후부터는 어디까지가 포지티브 데이터라고 레이블링 했는지에 대한 걸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벤트 각각 한 아이가 사실 여러 번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이제 환자 단위가 아니라 이벤트 단위로 저희가 1시간 단위로 한 아이에서 1시간 단위로 해서 데이터는 구성이 되어 있고 이벤트가 발생했다 안 했다 저 네 개 중에 하나로 시점이 다 레이블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데이터는 끊기는 걸로 지금 데이터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벤트가 발생한 아이에 한해서는 네. 네. 저혈압, 폐혈증, 괴사성 장염, 사망 정의가 지금 각 그 파란색 단추 엔드인가요? 5화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는 한 아이가, 그러니까 저희가는 네 가지의 이벤트를 각각 다 레이블링을 했고, 그거의 합집합을 저희가 이벤트가 발생했다 안 했다로만, 네. 지금 정의가 맨 마지막 줄에 써 있고 그 앞에 지금 어떤 경우 그 인디케이션 적어주셨는데 지금 파지티브로 레이블링 하신다는 거가 맨 마지막 그러니까 위에 있는 조건도 만족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줄을 만족하는 경우를 하나하나 5화. 네, 이거는 저희가 거의 엔드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엔드 조건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거를 레이블링 할 때는 차트도 사실 리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임상에서는 이 차트를 리뷰를 해서 이벤트 시점을 정의를 했고 지금 저희가 이 챌린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건 이런 차트 데이터 없이 사실 생체 신호 데이터만 이용을 해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지 안 할지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이 레이블링을 하는데 필요한 저희가 참고한 원천 뭐 차트 데이터나 이런 데이터는 제공이 되지는 않습니다. 혈압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 임상 의사마다 수납제나 하이드로코티손 쓰는 그런 다 케이스가 다 다를 건데요. 그러니까 저거 두 개를 다 만족하는 하는 거를 저희가 의료진이 레이블링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그 이벤트가 언제 발생한 환자에 대해서 이벤트가 언제 발생했다라는 거를 시점을 저희가 그 이벤트 시점으로 정의를 해드렸고 그 데이터를 이벤트를 예측하기 위한 로우 데이터는 생체 신호 데이터하고 진단 데이터만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게 언제 이제 이벤트가 발생할지 말지 예측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이벤트 발생하면 뒤는 아예 센서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치면은 사망은 앞에 있는 세 가지가 무조건 선행하고 나서 보통 선행하고 나서 생기는 거라서 사망 데이터는 아예 볼 수가 없는 게 되는 거고 그 정상 아이들은 결국은 이제 그 히스토리가 길 거고 이벤트 발생한 애들은 엄청 짧을 텐데 그 상태에서 저게 레이블링을 맞추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건가요? 그러진 예, 않는데요. 그렇게 왜냐면 저 맞아요. 조건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조건들이 타이트합니다. 폐혈증 같은 경우도 블러드 컬처가 나오는 케이스가 있고 가스증 같은 경우도 이 판도그램이 다 나와야 되는 케이스가 있어서 실제로 그러니까 진단 코드 내에서는 폐혈증이라 기록이 됐지만 저희 저희 라벨에서는 안 적히고 이게 사망으로 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케이스가 나오기도 하고요. 네, 꼭 앞에 사실 세 가지가 이게 먼저 선행하고 사망하는 경우는 또 아닐 수도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이벤트가 생겼을 때는 사실은 이제 얘가 센서가 돼버리면 전체 랭스에서 나수만 가지고 해서 데이터를 쓰는 건데 네. 그러면 데이터의 그 정상과 아닌 거에 대한 임밸런스가 일단 데이터 랭스로 잘 생기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데이터 임밸런스 네, 그거는 어쩔 수 없. 네, 예. 그거는 생길 수밖에 없고 사실 그런 거를 감안하고 사실 저희가 얼마나 정확한 예측 모델을 사실 만드느냐가 네, 여기서는 좀 챌린지라고. 한 가지 네, 이 네. 시나리오가 네. 일반 ICU의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NICU의 1,500g 이하인 되게 제한된 파퓰레이션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생각할 때뭐 저혈압의 기간 같은 걸 따로 정해놓고 이제 풀렌스를 해가지고 일정 기간 맞추는 게 보통의 테스트인데 이건 좀 약간 일단 데이터 네, 구조까지 네, 설명을 저희가, 드리는 예, 예. 정도 알고 하는데, 네. 뒤에서 좀 자세하게 데이터 구조랑 어떤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건지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사실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거 듣고도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연구원 송원근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부터 챌린지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이제 라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일단 저희 데이터는 앞에 있는 이미지 데이터와 다르게 이제 전부 다 CSV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 형식의 이런 ER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그 클라우드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안 올라 있고 그냥 CSV 파일 저 4개가만 올라가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컨셉 파일인데 저거는 아마 그 필요로 하시다고 얘기하시면 제가 추가로 올려놓겠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파일은 컨디션 어커런스, 메저먼트, 아웃컴 코호트, 펄슨 이 4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각 테이블별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처음에 펄슨 테이블인데요. 일단 펄슨 테이블은 환자의 데모그래픽하고 그 고유 아이디로 나머지 테이블에 대해서 이제 포링키로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이 테이블에서 성별, 그리고 출생 연도, 출생월일, 그리고 국적, 인종 등이 확인할 수 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테이블이 옆에 그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어떤 그 타입으로 돼 있고 어떤 디스크리션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젠더랑 벌스 데이트 확인할 수 있고요. 컨디션 어커런스 테이블은 이제 환자의 이제 진단 정보를 담고 있는 테이블인데요. 여기서는 해당 환자가 언제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그 시험도 일단 있긴 한데요. 일단 그거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어느 진단을 받아서 어떤 증상이 나타난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바로 폐혈증이라던가 아니면은 결석성 장염을 찾아서 라벨링을 할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그러실 것 같아서 일단은 그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그 진단 코드는 다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메저먼트 테이블인데요. 이 테이블에서 생체 신호 데이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순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30초 단위로 일단 기록이 돼 있고요. 보시면은 포링키로 펄스 나이드로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메저먼트 데이트타임에서 언제 기록이 된지 확인할 수 있고 측정 값은 밸류에서 넘버 그리고 메저먼트 소스 밸류에서 어느 측정 항목인지에 대해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유닛 같은 경우는 그냥 유닛 소스 밸류에서 측정 단위가 스트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의 데이터 정보들 항목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PPT로도 나갈 거고 제가 따로 그 어느 항목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그 엑셀 파일을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이 있고 이 항목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닛 같은 경우도 거의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섭씨나 화씨 같은 유닛 변경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저희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만 기록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기기 차이가 별로 없어서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실 그 정답 리절트 셋이라고 테스트 케이스 셋이라고 하면 테스트 케이스 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서브젝트 아이디하고 코호트 스타트 데이트 그리고 코호트 엔드 데이트 사이 기간에서 이 기간 엔드 데이트부터 12시간 이후 이내에 그 크리티컬 이벤트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레이블링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1일 경우에는 코호트 엔드 데이트부터 12시간 이내에 그 크리티컬 이벤트 위에서 앞에 정의한 4가지 케이스가 나타나면 1이고요. 아닐 경우에는 0으로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트레인 셋 같은 경우는 이 아웃컴 코호트 테이블에 있는 라벨이 전부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테스트 셋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블 필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채우셔서 정답 리절트 CSV 파일로 떨어뜨려 주시면 이걸 측정해서 점수로 계산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이거 솔직히 데이터 추출 과목 같은 경우는 저보다 이미 앉아 계신 분들이 더 잘하실 것 같긴 한데 일단 데이터 추출은 펄슨 테이블에서 환자 성별, 생년월일 그리고 컨디션에서는 진단과 증상 그리고 메저먼트에서는 생체 신호값들을 받아와서 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전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에 따라서 결측치라든가 이상치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일차에 측정된 생체 신호가 논 인베이시브 블러드 프레셔, 하트 레이트, 레스피레이터리 레이트가 있는데 2일차에서는 갑자기 아테리얼 블러드 프레셔, 그 다음에 하트 레이트만 기록된 케이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유의해서 데이터를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결측치도 있는데 레스피레이터리 레이트가 갑자기 31, 29 가다가 0000, 22, 22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그 펄스 옥시미터 같은 게 빠져 있거나 그런 케이스 가끔씩 나오긴 하는데요. 그런 리드가 빠져 있거나 아니면은 수기 입력할 때 잘못 입력했거나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걸 알고 이상치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간단한 예제인데요. 이렇게 펄슨 테이블 실제 데이터 내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업로드된 데이터가 이 데이터인데요. 이렇게 펄슨 아이디하고 이렇게 펄스 데이트, 젠더 소스 밸류 이렇게 해서 3개의 필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필드 보시면 젠더 컨셉 아이디, 젠더 컨셉 아이디라든가 뭐 레이스 컨셉 아이디 이렇게 있긴 한데 그렇게 유의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뭐 무시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드릴 컨셉 테이블에서 조회하신 다음에 이게 어떤 정보인지 확인하실 수 있긴 합니다. 근데 다 사실 말씀드리면 사실 한국에서 레이스가 다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컨디션 어커런스 테이블 같은 경우는 저희가 KCD10 코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소스에서 KCD10 코드로 된 값을 보시고 언제 이 환자가 이런 코드를 진단받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A401, 401, P28.4 이렇게 해서 컨디션 소스 밸류가 적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어느 시점에서 그 해당 진단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메저먼트 테이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환자가 어느 생체 신호를 언제 기록됐는지, 어느 값이 기록됐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각각 펄슨 아이디하고 그 메저먼트 데이트 타임 그리고 뭐 소스 타임 이렇게 해서 이거 뽑아내신 다음에 그 원하시는 인풋 데이터 형식으로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형식으로 뽑아내시면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하이트랑 웨이트 같은 경우 00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측치나 뭐 이상치 데이터는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SpO2 이런 거는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사용하셔서 데이터에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데이터 가공 예시고요. 이제 이밸류에이션은 네, 이런 식 절차가 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전 처리하시고 데이터 내부 이상치나 결측 처리하신 다음에 그 아웃컴 코호트, 아까 보여드렸던 아웃컴 코호트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셋을 생성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라벨로 리절트 CSV 파일을 만드시면 되고요. 마지막 평가 같은 경우는 라벨이 제거된 아웃컴 코호트 파일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보고 평가 폴더에 예측 결과 CSV 파일을 만드시면 됩니다. 트레인 데이터, 아까 전에 그 아웃컴 코호트 그 이벤트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아웃컴 코호트 같은 경우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서브젝트에 대해서 언제부터가 그 옵저베이션 스타트 지점이고 어디가 옵저베이션 엔드 조건인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벤트가 발생한 시점은 맨 끝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어진 아웃컴 코어드에 있는 스타트하고 엔드 포인트가 이렇게 각각 한 로우마다 이렇게 하나씩 1시간당 이렇게 잘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직 그 12시간 이내에 그 크리티컬 이벤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라벨이 0, 그 다음도 000 하다가 이제 12시간 이내로 엔드 포인트가 12시간 이내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111 해서 이렇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밸류에이션,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밸류에이션 하실 때는 테스트 아웃컴 코호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아웃컴 코호트가 주어지면은 리절트 파일로 이렇게 라벨하고 라벨 프로바빌리티를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뭐 라벨 프로바빌리티 그냥 111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이렇게 적어도 크게 상관없고요. 그냥 구체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그 모델이 평가를 했는가 그냥 보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프로바빌리티를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벨하고 모델 출력 파일 이렇게 두 정답 세트를 비교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클라우드에서 정답 매트릭스를 그 AU ROC하고 F1 스코어를 이용해서 정답을 계산할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두 개의 하모닉 민을 민을 이용해서 그 값을 계산할 겁니다. 그래서 옆에 같은 경우는 뭐 0.641 이렇게 해서 결과값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데이터 분류인데요. 데이터가 굉장히 임밸런스합니다. 일단은 트레이닝하고 밸리데이션하고 테스트가 6대 2대 2고요. 각 데이터셋 간에는 동일한 한자가 없기 때문에 서브젝트 아이디로 학습하시는 일은 절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대충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제가 전체 그 포지티브 네거티브 비율의 각 밸리데이션과 테스트에 대한 포지티브 네거티브 비율 말씀드리면 몇 명 정도가 대충 죽겠거나 혹은 뭐 병이 걸렸거나를 추측할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은 트레인색 이외의 그 비율을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포지티브 케이스는 0.59%, 실제 네거티브 케이스는 99.41%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가 지표로서 가장 중요해 보는 거는 펄스 알람을 최대한 줄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펄스 알람을 줄이는 거를 가장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F1 스코어를 넣고 그다음 PPB를 높은 점수로 하는 게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할 것 같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혹시 아웃컴 코드 테이블과 관련해서 네.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스타트 데이트가 항상 출생 시점이랑 동일한지 메저먼트를 하면 안 되고 일단 생체 신호가 처음 기록된 시점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동일하진 않고요. 그 출생 시점이랑 무조건 동일하지 않고 그 데이터가 맨 처음 최초 기록된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타임 스텝이 1시간씩 연속적으로 반드시 중간에 끊기는 시간 없이 네, 계산할 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웃컴 코드는 그렇게 돼 있고요. 트레이닝 만드실 때는 어차피 제가 딱히 제한치를 두는 건 없어갖고 그냥 편하신 대로 슬라이싱해서 그냥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1시간씩 연속적으로 반드시 제공이 된다고 하면은 네. 데이터는 라벨 일령으로만 주셨지만 네. 실제로 이벤트 발생 시점을 저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접근이 가능한 구조의 데이터인지 그런 식으로 접근 가능한 구조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1번이면 뒤에도 1번일 가능성이 크겠죠. 아마 추론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 맨 마지막 전 슬라이드 보면은 CSV 파일에 오른쪽에 보면 111 하다가 00이 있고 111이 있는데 실제로 저렇게 된 데이터셋이 있을 수 있나요? 저렇게 된 테스트셋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이벤트 발생하면 무조건 다 센서가 된다고 했는데 저렇게 된 데이터셋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이벤트가 발생하면 전부 다 센서 인체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왜 이렇게 나왔냐면요. 제가 역순으로 정리를 해서 시간순을. 이건 그냥 제가 이그젠플로에서 만든 건데, 이건데, 제가, 나오나? 이건 제가 아까 전에 그냥 이그젠플 파일 만든다고 이거 순서를 그냥 코호트 엔드 데이트를 역순으로 정렬해버렸고 1100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한 환자에 대해서요. 한자에 대해서는 111 가다가 00이 나오는 게 없어야 되는데 네,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아까 전에 아까 요거 있잖아요. 실제 이런 1100 케이스가 있냐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없습니다. 한자에 대해서 그런 케이스 없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네, 이건 예시입니다. 네, 제가 만들다가 11000이 나온 거고, 실제로 한 환자에 대해서는 111000이 나오지 않습니다. 파라미터들이란 게 모델에서의 파라미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검사 쪽에 특정하시는 분들은
그 저희가 이게 데이터가 데이터는 그 페이션트 모니터에서 기기 장비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그대로 로우 데이터 그대로 저희가 이런 공통 데이터 모델링을 코넥트 한 거거든요. 그래서 측정되어 있는 이런 변수들이 데이터가 넘어오는데 실제 이런 데이터를 들여다보시고 이 중에서 선생님들이 각각 어떤 변수가 가장 유의할지를 직접 이제 참가자분들이 좀 분석해 보시면서 직접 가공해서 네. 이거랑 이제 진단이랑 네, 진단하고 저희가 데이터 분포를 확인할 수가 있나요? 그거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데이터 부분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아웃라이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각 데이터별로 어떻게 그 쿼터가 나눠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이 아니죠. 내일 정도쯤에 같이 업로드하겠습니다. 그럼 성별이나 저 수치들밖에 사용할 수 없는 성별 네, 지금 진단 정보도 제가 같이 업로드는 네. 그러니까 4개의 테이블에 만 네. 그 안에서 푸시는 거죠. 그 이외의 블러드 컬처 정보라던가 아니면은 뭐 옵저베이션 정보들은 제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진상 정보라고 하시면 컨디션 어커런스의 테이블에 저장되는 진단 역사기 환자한테 뭐 입력되는 뭐 sepsis 이런 거 제가 같이 들고 오려고 했었는데요. 네. 제외하고 랩 데이터나 이런 거는 없는 랩 데이터는 없고요. 그냥 추가적으로 ICU 상황에서 모니터링 돼 있는 거를 모니터링에서 나오는 그 정보. 네. 기기에서 주로 나오는 보통 진단력. 굳이 있다면 막 아프니아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디스트레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진단병이 나오는지는 제가 제공해드리지 않으면 아마 알 수가 없으실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해서 업로드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어떤 진단병이 나왔는지에 대해서요. 그 구글 드라이브에 같이. 네. 그거에 안내를 안 드렸는데 네, 그걸. 네. 지금 주제별로 그 병리는 샘플 데이터를 드릴 거고 저희가 드리는 샘플 데이터는 다 저희가 팀 구글 계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팀 계정으로 드릴 거고요. 뭐 팀장의 개인 메일이나 이런 거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개인 메일로 접속하시면 안 되고요. 뭐 내일 아마 내일 중이 되겠죠. 금요일 00시부터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병리 같은 경우 샘플 데이터 드릴 거고 아마 코드도 그때 그 장축 계산하는 코드나 이런 거 이제 같이 제공을 드릴 거고 아까 제가 중간에 잠깐 안내 드린 대로 홀바디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이 태스크는 아니지만 그냥 CT 영상의 형식을 확인하실 수 있는 CT 케이스 볼륨 파일 세트 하나 드릴 거고 이제 생체 신호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도움이 되실 수 있을 만한 정보에 대한 자료들을 마찬가지로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그 주제에 해당되는 팀들만 그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는 형태로 정보를 추가적으로 드릴 거고요. 네, 더 계속 질문 이어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분만 더 하고. 이 데이터를 보면은 네. 아예 그 선발 데이터를 보고 이제 레이블링만 하는 건데 예, 맞습니다. 실제 선발을 넣어서 데이터를 넣는 거는 그 시점 전까지 데이터만 사용해야지 원래 풀리게 되는 건데 예, 맞습니다. 이런 만약에 그 챌린지면은 뒤에 것까지 다 끌어다가 이 시점에 언제 이제 레이블링을 해버리면은 사실은 저거는 앞에 시간보다 우리가 진짜 시간보다 먼저 후의 데이터를 갖다 끌어다 쓸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확실히. 그거는 어떻게 어디다 들어갔지? 여기 밑에 있네요. 이벨루에이션은 아웃컴 코어트의 기준에 스타트 데이터와 엔드 데이터까지만 제공해 드리거든요. 옛날에 있어서 안 보실 건데 네. 제가 이걸 언급하고 지나가지 않았는데 제가 메저먼트 테이블을 넘겨드릴 때 엔드 데이트 시점 이전까지만 제공해 드릴 겁니다. 아웃컴 코어트. 이건 제가 코드 올리면서 같이 보내드릴 건데 어쨌든 뒤에 있는 그러니까 엔드 데이트 이후 그러니까 측정 시점에서 이후의 데이터를 보시기 바랄 것 같아요. 네, 한번 문제 보시고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 그때 한번 저한테 Q&A 올려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수정을 하든 아니면 플러스 넘어갑시다. 네. 시간이 많이